네, 안녕하세요. 김창호입니다. 제가 네? 잘생겼다고요? 서로 가정이 있으니까 그런 얘기는 하지 맙시다. 지금 세상도 어수선한데 지금. 자, 어떻게 보면 오늘의 이런 모임은 제 인생에는 참 기적 같은 일이에요. 왜냐면 저도 이 일을 하기에 아주 초기가 있지 않았겠어요. 사실 저는 철학자도 아니고 인문학 전공자도 아니고 무슨 사회학자도 아니고 심리학 전공을 한 것도 아닙니다. 저는 대학에서 성악을 전공한 게 다예요. 그리고 유학을 가지도 않았어요. 보통 성악을 전공하면 롬으로 유학을 가거나 밀란으로 가죠. 아니면 독일, 저머니로 가거나 아니면 돈이 있으면 USA로 가요. 뭐 버클리라든지 뭐 MIT는 아니죠, 음악이니까. 근데 저는 이제 음악을 전공해서 유학도 못 갔어요. 네. 안 가기도 했고 못 가기도 했고.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이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어떻게 했겠어요? 궁금하시죠? 안 궁금하네요. 그냥 빨리 재미난 얘기나 해라 이런 느낌인데, 왜냐면은 지금의 원류가 되는 얘기를 해드리면 도움이 될 수 있잖아요. 지금이야 뭐 어쩌다 어른하고 세바시하고 뭐 포프리쇼도 하니까 지금 그냥 하는 건 뻔한 거 이렇게 판돌이 돌아가는 건데, 이 원류 맨 처음에 그건 뭐였냐면 제가 어떠한 만남을 가지면서 제 인생이 변화된 게 있었어요. 구체적으로 제 말투, 제 목소리, 제가 삶을 바라보는 방식, 이런 것들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소개를 해주고 싶었어요. 누군가에게. 나처럼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네. 좋은 말에 아주 강력한 힘은 제 생각엔 지식이 아니라 변화거든요. 변화. 그러니까 지식을 바탕으로 하든 감성을 바탕으로 하든 어떤 뭐 영적인 힘을 바탕으로 하든 아니면 자신의 몸이 변했든 생각이 변했든 자기가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전에 이런 방식으로 살았는데 난 이제 이런 방식으로 살게 됐어. 그러니까 그것을 누군가한테 소개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소개해주고 싶은 마음의 장르가 또 다양하죠. 뭐 내가 변화돼서 좋은 거니까 소개해주고 싶다. 이럴 수 있고, 아니다, 이거는 진짜 큰 사업이 된다.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그때는 저는 한 7대3, 8대2 정도였어요. 내가 변화됐으니까 나처럼 사는 사람이 있다면 난 이걸 소개해줘야 되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건 뭔가 비즈니스가 될 것 같다. 그게 한 20%? 한 10% 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어디에서 해야 될지 모르겠잖아요. 내가 뭔가 변화됐는데 이걸 갑자기 막 어떻게 해요? 막 길거리에 지나가서 막 제가 변화됐습니다. 천국 가세요. 막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할 수 있는 거를 했어요. 그게 뭐였냐면, 저는 이제 사람들이 저를 인식하는 건 뭐예요? 제가 성악과 다니고 있으니까 저는 노래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제가 합창을 지휘해 주겠다고 그랬어요. 중창단을. 그래서 제가 다니는 교회가 있었는데 교회가 좀 크니까 중창단을 모집합니다. 발성을 알려드리겠어요. 무료로 하겠습니다. 이랬더니 한 6, 7명이 왔더라고요. 이렇게. 돈 안 내고. 왜냐면은 돈 내고 가르쳐 준다고 그러면 안 오니까. 그래서 딱 왔는데 저는 진짜 하고 싶은 게 발성을 알려주고 싶은 게 아니라 내가 변화된 내 인생을 좀 소개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 방법을. 그러니까 이제 발성 자, 해보세요. 자, 이게 앞치아에다가 소리를 낀다고 생각하고 원숭이 똥구멍 해봐요. 그리고 막 이렇게 분위기 좋게 하고 분위기가 열리면 제가 하고 싶은 인생에 대한 말을 살짝 넣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기술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분위기가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리고는 창욱이 오빠는 왜 저딴 얘기를 해? 발성 가르쳐 준다고 하고 나서 뭐 인생이 뭐니 막 분위기가 안 좋아지면 저도 눈치를 까가지고 다시 이렇게 발성으로 돌아왔어요. 왜? 눈치가 빠르니까 애가. 예? 그래가지고 이걸 하다가 이제 조금씩 먹히더라고요, 사람들한테.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안 되겠다. 이거 그냥 가르쳐 주면 안 되겠는데 사람들이 돈을 내야 더 가치를 느끼겠구나. 그래서 회비를 받겠다고 그랬어요. 한 달에 2만 원. 그랬더니 교회 소문이 났어요. 창욱이 오빠 물질 만능주의자라고. 진짜 2만 원 받아 먹고 나 진짜 간식도 샀어요. 그 2만 원 안에서. 네? 빅파이하고 그거 있잖아요. 옆에 이렇게 해가지고 가운데 딸기잼 있는 거 뭐예요? 그거. 예? 그때 사람 멤버였어요. 이거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설명했는데도 그 과자 이름을 다 아네. 와. 오렌지 파이하고 그렇게 잘못 뜯으면 봉지 안에 잼이 이렇게 발라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알죠? 그거 오렌지 파이 좀 싼 걸로 했어요. 주로 달달하게 빨리 당에 취하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 2만 원 안에서 간식도 사주고 막 그래 뭐 악보 뭐 폴더도 샀는데 물질 만능주의자라고 소문이 난 거예요. 왜 돈 받냐고 교회에서. 그래가지고 나도 상처를 입고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저를 믿는 한 두세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한테 2만 원을 받으면서 이거 한 거예요. 네? 진짜 제가 2만 원 먹으려고 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그 레슨비를 안 내면 그 사람께 안 될 것 같아서 그랬어요. 근데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이번에 그 스리랑카에서 저번 주에 왔어요. 포프리쇼에 나올 거예요. 스리랑카에 자립마을을 하는 곳에 사장님하고 간 거예요. 신승환 배우하고. 근데 이제 거기가 되게 오지예요. 스리랑카 그 도시 같은 데서 내려서 차로 막 가야 돼. 불편해. 도로도 안 좋고. 근데 갑자기 사장님이 김 교수님 나도 가도 돼요? 그런 거예요. 제가 사장님 못 오실 거예요. 왜냐면 사장님이 아프리카를 아버지하고 비즈니스로 되게 럭셔리한 여행을 갔다 오시고 나시더니 하실 말이 아프리카 못 가봤어. 허리가 부러져. 아버지하고 싸우고 허리는 부러져 버리고 아주 다시는 안 가버려 난 진짜. 비즈니스를 타셨는데도 힘드세요? 힘들어. 엄청 힘들어 그래. 사자도 하루 이틀이지. 힘들어한다니까요. 못 가. 그 사장님은 되게 럭셔리 스타일이거든요. 항상 당연히 뭐 기업의 대표고 기업이 잘 되는데 뭐 비즈니스 타는 게 뭐가 문제예요. 근데 저는 월드비전 갈 때는 무조건 이코노믹으로 가거든요. 근데 가까운 곳에 가도 저는 사실은 비즈니스로는 잘 가진 않고 업그레이드 이렇게 마일리지가 되면 가고 아직은 뭐 왠지 모르겠는데 비즈니스를 딱 이렇게 사서는 못 가겠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사줄 수 있어요? 저? 근데 이제 사장님 항상 비즈니스. 근데 스리랑카가 한 8시간 가요. 근데 사장님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 이코노믹 타실 수 있으세요? 8시간? 왕복 16시간인데요. 그리고 다시 오지로 가야 되고 그러는데 김 교수님하고 저하고만 비즈니스로 몰래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사장님 그게 말이 됩니까? 그 뭐 NGO에서 봉사활동 가고 다른 사람들도 여러 명 가는데 사장님하고 저하고만 비즈니스 타고 다른 사람들은 이코노믹 타고 그러면은 그 근본 취지에 어긋나죠. 그러면은 8명을 내가 다 비즈니스를 해드리면 안 될까요? 그래서 안 됩니다. 그 NGO가 그거 비즈니스 타고 가는 거 기사화돼 보십시오. 사람들이 그 돈을 누가 내줬다고 하더라도 그게 뭐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다. 이코노믹 타실 그거 없으시면 하지 마세요. 했더니 그게요. 사장님 계속 가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한 며칠 전에 물어봤어요. 사장님, 이거 왜 가시려고 하는 거세요? 이거 사장님이 생각하는 그런 여행 아닙니다. 되게 힘듭니다. 그리고 좋은 호텔도 없고
음식도 마찬가지고 거기에서 대접도 못 받습니다. 내가 좋은 걸 많이 해봤잖아요. 난 미슐랭도 먹어보고, 뭐 좋은 호텔도 가보고, 전 세계 다 돌아다녀 봤는데 허무해버려. 어느 순간. 그래갖고 남은 인생은 내가 이제 50으로 들어가니까 봉사하면서 살라고요. 봉사. 그래서 사장님 인생에 뭔가가 찾아오셨나 보고 50을 넘기면서. 그래서 이제 같이 갔어요. 이제 같이 갔는데 뭐 이렇게 뭐 다 돌아다녔어요. 오지로 가서 막 녹차 따고, 그 녹차 그거 하루에 18kg에서 25kg를 따면 4달러를 받아요. 그 여성분들이. 그러더니 이제 사장님이 또 그걸 보고 너무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그 현실을 보면서. 바로 월드비전 담당자한테 이거 내가 여기서 나 좀 선한 기업을 하고 싶은데 할 수 있어요? 나 이거 땅을 사갖고. 그래갖고 나는 이 사람들을 조합원으로 해서 이 사람에게 돈을 많이 주려고요. 4달러, 나 2배, 3배 줘보려고 난. 그래가지고 막 알아본 거예요. 너무 감동이 되잖아요. 오시자마자. 말만 그렇게 하신 거지 와서 그 현실을 보고. 그러다가 이제 거머리를 사람들이 물리는 걸 보고 나 못 하겠어. 나 여기서 못 하겠어. 나 선한 기업이고 나 거머리 때문에 나 이거 못 하겠네요. 나 취소. 그래가지고 선한 기업은 그날로 없어졌습니다. 거머리 때문에. 참 믿을 만한 분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더 확신했네요. 그래서 녹차밭은 캔슬. 거머리 때문에. 네. 그래가지고 아무튼 뭐 딱 해가지고 월드비전이 모든 NGO들이 마찬가지지만 엄청 빡세게 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은 직원들이 오래 못 버텨요. 사장님이 그걸 현장에서 봤죠. 그래가지고 이제 끝나고 시내로 들어오는 날 사장님이 엄청 좋은 그 식당에서 전부 다 밥을 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엄청 잘하시더라고요. 뭐 이걸로 거기에서 제일 좋은 식당을 섭외를 한 거예요. 게, 크랩 이거 하는 거를. 그리고는 본인이 섭외만 하고 돈을 저한테 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니 크랩은 너무 많이 먹으면 안 좋다. 크랩은 이렇게 좀 안 좋은 성분이 있다고 했더니 많이 먹으면 좋아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이제 크랩 가게에 김 교수가 내든 내가 내든 내면 되니까 수고한 직원들 맛있는 거 한 번에 사줘라. 그래가지고 딱 알아봤는데 너무 유명한 집이니까 예약이 다 끝나버린 거예요. 와, 근데 사장님, 교수님, 제가 엄청 많이 돌아다녀 봤잖아요. 나는 지금도 가족이 싱가포르에 있어요. 사장님 지금 가족이 싱가포르에 있거든요. 나 싱가포르에 있어, 싱가포르. 나는 전 세계 뭐 미슐랭 엄청 먹어봤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오느냐에 따라서 부킹을 안 받아줄 수도 있고 받아줄 수도 있고 서비스를 더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어요. 내가 그거 아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부킹 나 바로 해버려. 그리고 월드비전 직원한테 가가지고 자, 내 말대로 해요. 자, 먼저 가서 그분하고 악수를 하면서 손 안에다가 루피를 넣어버려. 악수하면서 전부 알아들어버려. 무슨 뜻인지. 어차피 이 식당 자체가 돈 주고 부킹을 하는 데가 아니니까 돈 주고 안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먼저 줘. 악수하면서 루피를, 거기가 루피거든요. 그러니까 사장님 말로는 우리나라 돈으로 한 5,000원, 10,000원을 여기다 넣고 이렇게 악수를 하라는 거예요. 그럼 다 알아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글로벌한 에티켓인가 얍사밤인가 이게 참 제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월드비전에서 가서 첫날 브리핑을 했는데 현지인분들이 브리핑을 해줘요. 영어로. PPT 33장을 띄웠어요. 30장에서 제가 욕이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영어로 된 PPT를 제가 영어도 모르는데 계속 한국말 한번 걸려서 들으니까 근데 그 핵심은 뭐냐면 이거예요. 말이 브리핑이지 50%는 주의 사항이에요. 근데 한국 사람이 번역을 해주는데 간단하게 하면 이거예요. 여러분이 아주 멀리에서 이분들을 도우려고 왔습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과 이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그 가이드라인, 여러분이 지켜주시면 좋을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아이들을 불쌍하게 보지 마십시오. 이게 첫 번째예요. 근데 이 말이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과 이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매뉴얼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이 사람들을 불쌍하게 보지 마세요. 근데 뭔가 아이러니하잖아요. 아니, 뭔가 불쌍한 마음이 있어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겠어요? 그 돈을 내고 시간을 내고. 근데 당신과 이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첫 번째 매뉴얼은 이들을 불쌍하게 보지 마십시오. 두 번째, 아이들이 보통 이 지역에서는 상체를 노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장면을 찍을 때는 사전에 저희 직원들에게 말씀하시고 논의하에 찍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의 이름을 부를 때 아이의 그 이름을 부르거나 이게 영상으로 나갈 때는 풀 네임을 부르지 마십시오. 성만 부르거나 이름만 부르십시오. 뭐 이런 매뉴얼들이에요. 처음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뭐 이렇게 까다로워? 뭐 이렇게 그래도 좋은 일 하겠다고 왔는데 뭐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가 일주일이 있었는데 이게 딱 퍼즐처럼 정리가 되더라고요. 자, 아주 중요한 말인데요. 내가 누군가에게 지금 강연도 마찬가지예요. 강연도 어떤 내용을 계속 자기 나름의 그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 이전에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여러분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을 어떻게 보느냐는 거예요. 자, 돈 줄 테니까 갈래요, 여러분? 와, 진짜 힘드네. 이거 오늘 엄청 좋은 내용이라 가지고 저 신나가지고 왔는데, 야, 자 보세요. 그러니까 제 강연 안도 중요하지만 제가 여러분을 어떻게 보느냐가 엄청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제가 여러분을 내 강연에 2만 원 내고 오는 손님들, 내 고객들 이렇게 생각하는 건지. 그럼 이제 여러분하고 갈 때 안녕히 가십시오 고객님. 또 오십시오. 자, 여러분 저를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전 누구예요? 전 무슨 일을 하고 있죠? 이것도 중요해요. 근데 또 하나 그만큼 중요한 것은 제가 여러분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전 그걸 별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걸 스리랑카에서 알게 됐어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부모가 자식한테 되게 맞는 말을 하잖아요. 특별히 엄마들이. 그래서 애들을 조급하게 구석으로 다그치죠. 네? 애가 숨을 못 쉬게 막 니키겠다. 엄마가 얘기할 때 눈 똑바로 쳐다보라고 했어 안 했어? 그냥 진 같은 새끼 아주 그냥. 진짜 나 엄마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야. 엄마 지금 나 정말 돌아버릴 것 같아 엄마. 자, 그 엄마의 말들은 대부분 다 팩트, 다 사실이거나 맞는 말이에요. 엄마는 틀린 말을 하지 않아요. 엄마는 맞는 말을 기분 나쁘게 할 뿐이에요. 와이프는 남편에게 보통 틀린 말을 하지 않아요. 맞는 말로 조지는 거지 틀린 말을 잘 안 한다니까요. 원래 여자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딱 인식이 있으신 분들은 틀린 말을 잘 안 해요. 그리고 선생도 마찬가지고 사장도 마찬가지예요. 리더도 마찬가지야. 인식이 딱 열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헛소리를 잘 안 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걸 안 거예요.
맞는 말이 세상을 구원하기는 어려워요. 인간관계에서, 남녀관계에서, 부모 자식 사이에서, 사장님과 직원 사이에서, 친구 사이에서 맞는 말이라고 해서 그것이 그들을 구원하지 못해요. 그럼 맞는 말은 필요 없냐? 맨날 헛소리하고 막, 나 몰라요, 뭐 이렇게 해야 되냐? 아니죠. 그 맞는 말 하기 전에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가 아주 중요한 변수라는 거예요. 나는 내 남편을 어떻게 보느냐? 나는 내 여자친구를 어떻게 보느냐? 나는 내 자식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나는 강연에 들으러 오신 이분들을 어떻게 보느냐? 월드비전의 그 말처럼 불쌍하게 보지 마세요. 그러면 당신들이 불쌍하게 주면서 주는 그 돈이 이들에게 상처가 될 수 있어요. 엄청 중요한 내용을 스리랑카 녹차밭에서 사장님이 거무리를 물리면서 녹차 사업을 그만두려고 하실 때 저는 깨달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사장님과 저는 많이 다른 사람이다라는 말씀을 감히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거머리 때문에 녹차밭을 안 한다는 사장님을 보면서 과연 이분은 누구인가? 참으로 신묘막측한 분이시다. 나의 레이더 밖에 존재하는 그런 어떤 외계 생명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보통 제가 포프리쇼에서 사장님을 계속 디스하잖아요. 그쵸? 근데 사장님의 호감도는 올라가요. 어떻게 언어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나이도 어리고 이 토크쇼의 후원자를 계속 진행자가 디스를 해요. 네? 신묘막측한 분이다라고 디스를 해. 네? 어이가 없다라는 등. 근데 사람들은 그분에 대해서 호감도가 올라가요. 언어는 어떻게 보느냐가 되면은 갖고 놀수록 오히려 더 재미있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축복이 아니고 사랑한다는 말이 아니고 디스하는 게 디스가 아닌 거죠. 왜요? 어떻게 보는지가 이 모든 것을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서 제가 여러분을 디스해도 좋아할 수 있다고요. 근데 제가 여러분을 어떻게 바라보는지가 그 마음이 기본 마음이 좋지 않으면 제가 여러분한테 좋은 말을 해도 여러분은 느낀다고요. 영업 치고 있네. 2만 원 먹어보려고. 옛날에는 공짜였는데. 점점 호를 큰 데를 하는구만. 나중에 2만 명에서 2만 원 먹겠구만 아주. 저는 20년 만에 그걸 처음 느낀 것 같아요. 이때까지는 내가 누구예요? 내가 뭘 하고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난 누구라고 생각해요?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되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묻는 게 너 나 사랑하니? 그리고는 그 질문 두 가지에 통과됐을 때 그러면 너 이제 내 양을 먹여라 이렇게 한다. 그 질문에 통과되지 않으면 내 양을 먹어버려. 먹이는 게 아니라 먹어버린다고요. 리더가, 부모가, 사장이 직원을 먹어버리고 스승이 학생을 먹어버리고 돈 있는 자가 돈 없는 자를 먹어버리고 강대국이 약한 나라를 먹어버린다고요. 그들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거를 알게 됐어요. 너무 단순한 건데 20년이 지나서 안 것 같아요. 다시 소개하지만 계속 좋은 거를 먹고 내 마음이 목마르서 어떤 물을 마시는데도 계속 목이 마르다면 스스로 물을 마실 수 없는 사람들을 이렇게 주위에서 찾아봐서, 그건 외국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그거는 국내여도 괜찮고 내 주변에도 괜찮고, 사람이 아니고
동물들이어도 괜찮고 그들에게 우리의 물을 조금 나눠줘 보시고, 그리고 제가 정말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제 부끄러운 고백은 내가 여러분을 누구로 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된다면 언어는 오히려 유희가 있을수록 재밌어요. 사랑한다는 말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얼마나 뻔하고 식상한 게 없잖아요. 네. 뭐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여러분 2만 원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면 또 와요. 없으면 그냥 와이파이로 봐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세상에 사랑이라는 말을 사랑으로만 표현하는 것처럼 단편적인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는 수많은 단어와 문맥들과 상황의 표현법들이 있는데, 그러니 그러한 단어, 말을 어떻게 좋게 하는 것, 이러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아이를 누구라고 보느냐, 내가 남편을 누구라고 보느냐, 내가 힘든 일을 겪었던 그 사람을 누구라고 보느냐, 그것이 훨씬 더 본질의 문제라는 거죠. 이번 강연은 여기로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전주기와 공전주기가 있는데요. 갑자기 어떤 인식과 깨달음을 얻었다고 새로운 자전과 공전주기를 살려고 하지 않으시길 바라요. 그 주기대로 사시고요. 네. 그리고 내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정기적으로 커넥션, 시카고에서 오신 분이 있어서 영어를 쓰지 않겠어요. 자꾸 꼬록이 날 것 같아서. 어떤 join? 맞죠? 시카고 선생님.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토요일에 돈 내고 여기까지 오신 분들은 삶에 그런 의지가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걸 보면 바로 바꿔버리려고 해요. 근데 문제는 우리 몸이 내 과거의 패턴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근데 머리는 인식이 엄청 좋은 분들이 여기 온 거예요. 삶에 대한 인식.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그 인식 좋은 분의 지인, 끌려온 지인. 그 인식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피곤한 지인, 야 내가 내줄게 2만 원. 그래가지고 막 진짜 피곤하다 피곤해. 진짜 야 돈, 야 진짜 피곤해. 야 그 돈 차라리 2만 원 나한테 주면 안 되냐? 베니건스에서 뭐 먹어볼게. 아주 그냥 나 피곤하다. 막 그 사람 주댕이 4시간 들어야 되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자, 나는 그 인식이 좋은 지인 때문에 오늘 여기 왔다. 손 한번 들어봐요. 몇 프로인지 알고 싶어요. 우리 아버님. 아버님, 그 인식이 누구, 아들이 좋아요? 어머니가, 아내가 좋아요? 아버님. 아들이. 아버님 너무 좋으시다. 왜냐면 아들이 오란다고 사실은 아버님이 나보다 연소한 남자의 말을 들으러 오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이거는 피라미드도 쉽지가 않아요. 근데 아버님 와서 보시니까 어떠세요? 알겠습니다, 아버님. 저 많이 상처받았고요, 아버님. 자, 여기까지 합시다.